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SK 합격 폭격기 양영호입니다. 자, 신화공 신 HSK 실전 모의고사 6급 자 제3회 모의고사 독해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교재 66페이지 어병 찾기 51번에서 56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6페이지 일단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66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독해 일부분은 독해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 그래서 두 가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을 숙지한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 유형이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문장을 해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 잘못된 부분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자, 일단은 하나씩 해석을 해 가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51번. 자,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为什么发愁가 기본 틀인데요. 그러면은 뭐뭐뭐뭐 때문에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전홍이라는 사람은 在 하고 있다. 뭐 앞으로의 생활 때문에 发愁 근심 중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B.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夏日的清水江 얘가 주어예요. 시가 들어가면서 시자문이 됩니다. 시자문은 기본적으로 주어는 무엇이다가 됩니다. 시가 수로가 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A는 B이다 라고 했을 때 끝에 끝나는 이 목적어가 주어는 무엇이다 라는 말이 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름철에 어떠한 강, 청수강이라는 곳은 사람들의避暑, 피서, 더위를 피하고 나량, 찬바람을 쐬는 그러한 좋은 계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청수강이라는 장소, 강이에요. 강은 계절이다, 좋은 계절이다. 이게 주어하고 목적하고 호응이 됩니까? 안 되죠. 강은 장소잖아요. 장소가 어떻게 계절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好季节가 아니고 好地方, 좋은 장소이다. 피서하기에 좋은 장소이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地方으로 바꿔야지 옳은 설명이 된다. 그래야 이 강은 무엇이다? 좋은 피서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호응이 안 되는 주목 불호응 유형입니다. 시가 수로가 있을 때 우리가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잘 호응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자, 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펑, 태풍은 주어, 일반적으로 发生在 언제에 발생한다. 여름에 발생한다. 发生在라고 해도 언제에 발생한다는 표현이 돼요. 자, 중심풍력은 다 도달할 수 있다. 12급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我们不必抱怨. 자, 抱怨은 불평하다라는 거죠. 뭐를? 인정이 太薄, 너무 얇다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 자, 因为 우리가 이렇게 절과 절이 바뀔 때 여기에 접속사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문제 유형 중에는 접속사 오용, 접 혹은 부사의 오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웨이가 봤으면 우리는 이미 정답을 B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절과 절이 바뀔 때 접속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 접속사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이 접속사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따져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인정이 너무 얇다라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의脆弱, 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 되죠. 이때 똥시라는 것은 구체적인 물건뿐만이 아니고 인정 같은 추상 명사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없습니다. 자, 52번 가보실게요. 타 그와 이체는 니펑요는 어떻게? 트레일러. 이때는 바람이 불다가 아니고 헤어지다라는 겁니다. 헤어진 지 2년째가 되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B를 보시면은 有没有
이거는 정반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있다와 없다를 합쳐놓은 말이죠. 긍정과 부정, 정반 형식인데 적절한 학습 방법이 있다, 없다는 스, 이게 수로가 되겠고요. 이다, T가 학습 성적을 향상시키는 관건이다. 그럼 여기서 전체가 주어가 됩니다. 목적어는 관건이다로 끝났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냉정하게 보시면은 일단 정반 형식이 나오면 우리가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에는 뭐가 적절한 학습 방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뒤에는 결과가 뭐냐면은 학습 성적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두 가지의 조건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대2가 되도록 고쳐줄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T가 앞에다가 이렇게 고치면은 농포를 넣치게 되면은 2대2가 됩니다. 다시 해석해 볼까요? 적절한 학습법이 있고 없고는 무엇의 관건이다?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관건이다. 적절한 학습법이 있으면은 성적이 올라가겠죠. 적절한 학습법이 매여 없게 되면은 뭐다? 성적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2대2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만약에 본문에 농포라든가有没有 혹은 是不是 이게 있으면은 과연 2대2의 상황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논리상의 오류라고 취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의심 포인트는 정반 형식의 단어가 왔을 때 과연 그게 논리적으로 2대2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아시겠죠? 네. 자, 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不少科学家 시를 답으로 많이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은 따가 있는데요. 따라는 것은 총의 뜻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때리다가 아니고 어린아이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많은 과학자들은 어릴 때부터 나타낸다. 뭐를? 흥미,倾向, 경향을 나타낸다. 어떤? 与其他人不同的 다른 사람과 다른 흥미 경향을 띈다.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D 보시겠습니다. 우는 무엇에 관계없이 라는 접속사를 쓸 때는 뒤에는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 와줘야 돼요. 이 두 가지, 왜냐하면 두 가지 이상의 상황에 관계없이가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 울은 뒤에 있는 이 절 안에는 의문 대사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의문 대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상황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어떻게 혹은 아무리 판원, 캐물어도 그는 그래도 부컨 뭐뭐 하려 하지 않는다. 부컨은 부위니의 뜻입니다. 말을 하려 하지 않는다. 무엇을? 샤오샤 사람 이름이요. 샤오샤와 교제한다라는 사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53번 한번 가볼게요. 자, 처음부터 봅니다. 做了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다 할 때 동사 무엇을? 문제, 수학 문제를 풀다. 얼마 동안 그럼 여기는 시량 보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시량 보호. 꼬박 1시간 동안의 수학 문제를 풀었다. 문제 없습니다. 我脑子 나의 뇌는 有点은 보통 형용사 앞에 온단 말이에요. 무라는 것이 나무라는 뜻 말고 형용사로서 마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마비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나의 뇌는 有点木了 약간 마비가 됐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너무 집중해서 풀다 보니까 뇌가 굴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또 파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신체 부위가 저리다라는 뜻입니다. 마비되다는 뜻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할 점이 무가 나무 명사뿐만이 아니고 마비되다라는 형용사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인웨이 무엇이기 때문에 인웨이가 들어갔으면 뒤에는 결과가 와야 됩니다. 맞죠? 모두가 쇼산다우스 그녀는 뭘 좋아한다? 그녀는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학들은 결과 맞습니까? 모두가 그녀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문제 없습니다. 자, 시 한번 가볼까요? 昨天的文学沙龙 자, 사롱이라는 말은 살롱, 우리말로 하면 모임입니다.
자, 어제의 문학 모임에 있어서 모두가 说着说着 그러면 동사저 이 동사하는 과정에서 就 곧 동사 2 이렇게 쓰게 되면은 동사 1 하는 과정 중에서 동사 2가 생겨나는 걸 나타내거든요. 모두가 말을 하다 보니 跑题了 이건 주제를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주제를 벗어났고 결과적으로 이 살롱은 哲学살롱, 철학 살롱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원래는 문학 모임이었는데 문학을 얘기하다 보니까 说着说着 주제를 벗어났고 결과적으로 문학 살롱이 되었다라는 문장입니다.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큰 그림을 볼게요. 为了 무엇을 하기 위해서 뒤에는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만 한다. 자, 避免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나쁜 것을 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避免은 항상 부정적인 게 옵니다. 근데 不再发生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가? 유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避免 뒤에 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는가? 자, 뿌를 빼보세요. 그러면 말이 되는 게 앞으로 유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뺐을 때 뿌를 빼서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말이 되죠. 우리는 마땅히 엄격하게 遵守 交通规则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된다가 됩니다. 즉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피하다, 나쁜 것을 피하다. 그리고 하나 더 防止 방지하다. 이들 두 개의 동사가 있을 때는 뒤에는 뭐가 오면 안 된다? 뿌를 함께 쓰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避免防止 뿌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공식처럼 기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정답은 D였습니다. 이거는 부정부사 사용의 오류입니다. 부정부사를 쓰면 안 되는데 부정자를 써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되는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을 해석을 할 때 단순히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를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뿌가 있어서 이 문장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50. 그래서 우리가 바꾸면은 为了避免不再发生이 아니고 再发生 다시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야 된다. 네, 54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요, A부터 가볼게요. 프랑스 팀은 지우싱 축구 스타가 윈지 구름처럼 모여있다를 운집하다 그러죠. 그리고 빙장 마壮은 병사가 강하고 말이 강하다, 튼튼하다라는 건데 전력이 막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비유적으로 쓰고 있네요. 프랑스 팀은 축구 스타들이 즐비해 있고 병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我看 내가 볼 때 这次 이번은 赢定了 赢定了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B가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유형 중에서 중복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이 쓰지 않는데 같이 써서 중복시켜버려서 어병이 생기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자, 볼게요. 这本杂志的对象 요게 중요한 건데 이 잡지의 대상은 主要是面向 자, 面向은 얼굴이 무엇을 향하다 그렇게 직역이 되는데 안에 숨어있는 뜻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어 어문 교사 및 허의 뜻입니다. 및 기타 어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이 잡지의 대상은 주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 대상으로 한다가 두 번 중복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꾸려면은 미엔샹을 날려버리면은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这本杂志的对象 이 잡지의 대상은요. 주어가 길 때는 이렇게 쉼표를 찍을 수 있어요. 주로 시 무엇이다 돼버리죠. 중국어 어문 교사와 기타 어문 종사자이다가 되는 거죠. 미엔샹을 빼야 되죠. 주야 뚜이샹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거꾸로 뚜이샹을 빼도 되겠죠. 그럼 뒤에는 미엔샹을 살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这本杂志, 이 잡지는요, 주로 누구를 상대로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누구를 향한다? 이것과 이것을.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뭐? 对象과 面相은 함께 쓰지 않는다. 중복 오류가 있다. 여러분들 한 번은 이렇게 措施 이게 조치거든요. 조치하고 앞에 동사가 뭐가 되면 措施가 들었을 때 조치라는 거고요. 뒤 앞에는 동사가 采取를 쓸 수 있어요. 채택하다. 采取. 그럼 采取措施하면은 조치를 취하다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方法도 같이 쓴 적이 있어요. 방법과 조치는 같이 쓰지 않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죠. 이게 또 중복 오류에 속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시 D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书店正在搞 하다. 促销는 판매를 촉진하다. 판촉이죠. 판촉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서점은 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터 한 세트의 4대 명저는 이때 진이라는 말은 주의 뜻이 있어요. 단지 마이 뒤에 돈이 오면 얼마에 판다라는 뜻이 돼요. 단지 100위안밖에 안 합니다. 이것은 비平时 평소보다 싸졌다. 3배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가 들어가는 비교문에서 평소보다 비교 대상, 그 다음에 형용사는 동사가 바로 오고 그 뒤에는 비교의 차이가 와야 돼요. 예를 들면 그는 나보다 한 살이 많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다 나보다 비워 많다를 먼저 얘기해요. 나이가 많다는 따로 얘기하거든요. 다 비워 따 한 살 2岁 여기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역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3배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만약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어순하고 해석은 같지만 중국어 어순에서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비빙시 3배 변이를 하면 어순이 된다. 비교문 어순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대상 동사용사 그 다음에 비교의 차이 주로 수량사가 뒤쪽에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世界上 세계적으로는 매년 있다. 900만 人 900만 명의 사람이 있다. 이 자체가 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가 제1동사로 올 때 뒤에 있는 목적어가 뒤에 있는 동사의 주어가 되는 이게 겸어라고 하거든요. 제1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도 제2동사의 주어가 되는 이 성분을 겸어라고 그러고 요는 제1동사로 봐서 겸어문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매년 900만 명의 사람이 있고 이 900만 명의 사람은 스위 뭐뭐 때문에 죽는다. 질병 때문에 죽는다. 어떤 질병? 흡연과 관련한 질병으로 죽는다. 그 중에 20%, 20%가 아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웨이가 웨이 사성이 아니고 웨이 이성을 읽고 뜻은 시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웨이는 문어체에서 시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걸 중국어로 해볼게요. 북경은 중국의 수도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시로 만들면 북경은 베이징, 시, 중국의首都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좀 더 문어체로 바꾸면 어떻게 받는다? 시 대신에 웨이를 써도 돼요. 이거. 그래서 베이징, 웨이, 중국의 首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55번 한번 가보시면요. 我虽不是 자, 虽가 나왔으면 뒤에는 딴 정도가 따라와 줄 수 있겠다. 잘 따라오고 있네요. 자, 나는 비록 不是 아니다. 技术专家 기술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应付 중요한 5급 단어 대처하다, 처리하다, 대응하다. 목적은 뭐가 왔나요? 문제가 왔습니다. 동목관계 아무 문제가 없어요. 这点 하면 요만한 이런 거죠. 요만한 작은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还是可以的. 그래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거죠. 문제 없습니다. 他万万没想到 그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다. 뒤의 내용을. 이게 没想到의 전체 목적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没想到를 사전 찾아보면은 뜻밖에라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번역이고요. 이 본질은 생각해내다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지 못했다. 동사예요, 동사.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건데 이 목적어가 하나의 문장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는 절대로 생각지 못했다. 이 목적어를. 자,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누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그를 피엔따오 속이다죠.
자, 여러분들 동사 뒤에 따오가 왔을 때는 이때 따오가 목적 달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찾다는 자오, 그럼 찾아냈다는 자오 따오라고 하죠. 듣다는 팅, 드러내다는 팅 따오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때 따오가 목적 달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요. 동사 뒤에 이렇게 따오를 쓸 때 이때 따오는 도달 지점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도달 지점. 그러면 이때 따오의 해석은 어디로 혹은 어디까지라고 해석한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은 사랑하는 그녀가 그를 피엔 따오 어디까지 속일 줄은 몰랐다는 뜻이 돼요. 어디까지 속였어요? 띠부 역시 중요한 6구 필수 단어. 무조건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정도,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루스, 쪼양이죠. 이처럼 베이찬, 비참한 정도로까지 속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완완이라는 단어 보시면은 이미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었던데 한번 챙겨보세요. 독해 이 부분에 빈칸 단어 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뭐냐면은 완완을 만약에 여러분들 치엔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엔완으로 바꿀 수 없어요. 물론 치엔완은 절대로라는 뜻이 있지만 왜 그러냐면요. 치엔완을 쓸 때는 예문을 두 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치엔완이야오 지주 하면은 절대로 지주 기억해 라는 거죠. 꼭 기억해. 그 다음에 치엔완 뿌능迟到 절대로 지각해서는 안 돼. 자, 치엔완을 쓸 때는 반드시 명령문이어야 돼. 명령문. 근데 이건 뭡니까? 절대로 생각지를 못했다라는 것은 명령문이 아니죠. 그냥 평서문입니다. 치엔완은 명령문만 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각 대표 예문을 하나씩 외워버릴게요. 어떻게? 완완을 쓸 때는 무조건 부정부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완 메이샹따오 하면은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다. 메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치엔완은 부정부사와 반드시 함께 써야 된다. 이 특징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고 치엔완은 언제 쓴다 그래서 반드시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어요. 명령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치엔완 야오 지주 명령하고 있죠. 긍정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긍정 부정인지 상관없어요. 치엔완은 그 내용이 명령문이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생각지 못했다. 완완 메이샹따오 절대로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치엔완 야오 지주 이 두 개의 예문을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계속 문제가 없고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C. 我们这次参加暑期也 여름방학 야외 활동에 참가했어요. 자, 야외 활동에 참가하면 몸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身体得到锻炼 여러분 이 부분을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데 동사 得到 뒤에 다른 동사를 써버리면 그 동사 되다라는 겁니다. 단련을 얻다라는 것은 단련이 되었다라는 거죠. 일종의 피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해결하다는 중국어로 解决라 그러죠. 그러면 해결되었다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바로 이 得到解决라는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어요. 신체가 단련을 얻었다라는 것은 피동이 됩니다. 신체가 단련되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자, 우리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절과 절이 바뀔 때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접속사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접속사를 잘못 써서 앞절과 뒷절의 논리적인 관계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 자, 신체가 단련을 받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해버리면 뭐가 돼요? 뒤에는 안 좋은 게 와야 되죠. 근데 불구하고 사상적, 즉 정신적으로도 향상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뜻이죠. 좋은 거지 않습니까?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딴스를 쓸 게 아니고 바로 뭘 써야 되겠다? 얼체를 써야 맞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이번 야외 활동에 참가하면서 신체가 단련되었고 게다가 사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향상이 있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D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접속사 오용입니다. 접속사가 나오면 의심해보자. 아시겠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인스하고 인웨이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인츠는 앞에가 원인이 오죠. 그리고 뒤에는 결과가 옵니다. 뭐뭐이다. 그래서 지각했다. 이런 식으로. 인후에는 뭐예요? 결과가 먼저 앞에 오고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스나 인후에가 들어가 있을 때 과연 앞, 뒤에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요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말하면 절과 절이 구분될 때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접속사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것이 접속사가 의미적으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D 보겠습니다. 这项科研 이번 과학연구성과는 花费了 썼습니다. 동사는 목적을 취하니까 목적어의 호응관계를 봐야 된다. 시간 가능합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소비했고요. 耗尽了 다 소모하였다. 2대 과학자의 신스, 심혈, 신경, 마음 그리고精力, 에너지를 소모했다.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하죠? 동사가 하나이고 목조가 두 개일 때 이 동사와 두 개의 목조가 호응이 다 되는지 동목, 불호응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없어요. 다 소모했다. 마음을, 심혈을 다 소모했고 에너지를 다 썼다라는 것이죠. 자, 56번 가보시겠습니다. A에서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잘 보세요. 志愿鲜血, 그러니까 헌혈을 지원하는 관념이 여기가 주어예요. 헌혈을 지원하는 생각이 정, 마침, 주젠, 점점 뭐뭐 하고 있다. 웨이, 수어, 이건 웨이 수어 피동문이에요. 알겠죠? 웨이를 써서 피동문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동사 앞쪽에 뭘 써야 된다? 수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뭐뭐에서 뭐뭐 당하다가 됩니다. 이러한 헌혈의 관념이 점점 광따, 이때 광따는 광대하다가 아니고 주의하세요. 광따, 독해 2번에 나오는 단어예요. 광따는 사람 수가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라고 해야 되지 광대한 시민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러한 관념이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가 없죠. 근데 중요한 점은 또 우리가 웨이수어를 가지고 피동문을 만들 때 특징이 동사 뒤에는 기타 성분이 오지 않아요. 기타 성분. 오지 않습니다. 동사 혼자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억할 것은 피동문은 빼이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는 빼이를 써도 되거든요. 빼이하고 수어하고 호응할 수 있어요. 빼이를 피동문을 만들면 수어를 빼도 말이 되지만 웨이를 써서 피동문을 만들면 반드시 수어가 함께 짝꿍으로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런 특징이 있다. 웨이 수어 피동문이다. 자, 그 다음에 B 볼까요? 젊은 사람은 只顾 무엇만 신경 씁니다. 왈러 노는 것만. 그리고 중시합니다. 장지는 중시하다 그랬죠? 따지다. 먹고 입는 것만 신경 씁니다. 안 좋은 쪽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쉽게 미스 잃어버릴 수 있다. 인생의 방향을. 그리고 여기에서 방향을 잃다라는 동목근은 많이 쓰는 겁니다. 미스, 방향을 잃다. 많이 쓰는 구조고요. 자, 6번, 10번 한번 보실게요. 有些电脑 어떤 컴퓨터들은 设计的 설계된 것이 很小巧 절묘하다, 깜찍하다라는 거거든요. 보호가 됩니다. 더가 들어가서 설계된 것이 어떠하다라고 해석되죠. 아주 깜찍하게 설계된다. 심지어는 부사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알겠죠? 절과 절이 바뀔 때 접속사나 부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지어 더 심한 상황이 와야 돼요. 放在 어디에 넣을 수 있다? 이거 很薄的文件袋里 서류봉투죠. 얇은 서류봉투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점점 심화됐죠? 자, D가 정답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D는요, 어순오류입니다. 지금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독해 일부분에서 어려운 문제 유형들이 많은데 그나마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순오류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순오류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와요. 심지어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세 문제까지. 어순 문제 늘 찾으세요.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赤潮, 적조, 바다에 나는 현상이죠. 물이 붉어지는 현상. 적조는 정회, 무엇이 되었다. 그러면 정회가 수로가 되면 무조건 그때 명사로 끝나야 돼요. 기억하세요. 공해, 공공의 적이죠. 공공의 적이 되었다.
공해가 되었다. 어떤 세계적인 일종의 공해가 되었다. 문제 없습니다. 很多国家 많은 국가와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모두 很频繁 빈번하다.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주 발생하다를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发生经常 그럽니까? 经常发生 그럽니까? 자주 발생하다 经常发生 그러죠. 여기서는 빈번하다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하다, 발생하다를 수식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순어류입니다. 아니면은 이 상태를 살짝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떠오를요, 여기 있는 더처럼 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매우 빈번하다.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요. 发生的很频繁. 또는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이 족조라는 것이 발생되는 것이 매우 빈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다? 발생하다, 빈번하다. 동사 뒤에는 보어나 목조가 와야 되는데 이건 목조가 아니잖아요. 의미적으로 따졌을 때 빈번하게 발생하다라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또 빈繁的发生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다. 아시겠죠? 네. 어순 오류였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 독해 1부분 51번부터 56번까지 어병 찾기 문제였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 강의하다 보면요, 한 달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독해 1부분을 체계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구분하고 있는 그대로 직역한 상태에서 문제 유형을 숙지한 상태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자. 그런데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해도 모의고사를 막상 쳐보면 이 10문제 중에서 한 20%만이 한 5개 정도를 맞아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적인 제가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절대 여러분들한테 뭐랄까요, 나쁘게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해 1부분 좀 어렵습니다. 독해는 총 몇 문제? 50문제. 시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분입니다. 무조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이 안 걸리도록 풀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전략적으로 써야 돼요. 탄력적으로. 어떻게? 독해 1부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독해 1부분을 저는 가장 먼저 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독해 1부분 풀어도요, 정답률이 여러분들 낮아요, 조금.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틀립니다,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보자. 일단 점수를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정답률이 낮고 시간 소모가 많은 독해 1부분에 너무 함몰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독해 1부분을 먼저 풀지 않는 게 좋다. 이 부분부터 먼저 푸세요. 그리고 나중에 독해 종료 5분 전에 5분 남았습니다 라고 나왔을 때 그때 앞에 와서 1부분 다시 돌아서 부랴부랴 빨리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1부분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에 중요한 문형들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와 그 따페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저의 마음, 그리고 전략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포기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자. 아시겠죠? 네. 자, 신화공 신 HSK 실전 모의고사 6급 모의고사 독해 제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